9월 28일입니다. 벌써 제가 일본에 온 지도 18일이 되었고. 네. 그래서 일본에 오자마자 해야 하는 일이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오자마자 재료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재료카드는 공항에서 수속할 때 바로 발급을 해주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만약에 아르바이트가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자격 외 활동 신청서를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자격 외 활동 신청서는 인터넷에 찾아보면 신청서 양식이 있는데 그걸 그대로 작성해서 같이 제출을 하면 재료카드 뒷면에 이 학생은 학생 비자이지만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다, 있는 자격이 있다, 이런 게 조장으로 찍혀서 나옵니다. 두 번째로는 구청에서 업무를 봐야 되는데요. 아까 받았던 재료카드가 사실 주소가 미정으로 찍혀져 있어서 이 주소를 갱신하는 일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오리엔테이션을 듣고 다 같이 구청으로 이동해서 같이 업무를 보았는데 전입신고할 때 필요한 거는 재료카드랑 여권 정도였고, 전입신고가 끝나고 나면은 아직 만 20살이 안 되는 친구들은 국민건강보험만 추가로 신청을 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만 20살이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모두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두 경우 모두 다 저희가 유학생인데도 불구하고 필수로 들어야 하는 거고요. 건강보험은 보통 소득에 따라서 내는 돈이 달라지지만 학생의 경우에는 한 15,000원 정도 달마다 내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국민연금의 경우 학생 납부 특례 제도라는 게 있어서 학생은 굳이 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국민건강보험에 가입을 하게 되면은 의료비의 30%만 지불해도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벌써 감기에 걸려가지고 병원을 한번 갔다 왔는데 보험증이 있었는데도 한 4만 원 정도 진료비가 나와서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일본이 확실히 저희보다 비싼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구청에서는 거의 1시간 정도 업무를 받고, 만약에 신청서를 작성하다가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되게 직원분들이 친절하게 알려주셔서 크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세 번째로는 계좌 개설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거는 사실 6개월만 있으실 분들은 굳이 만들지 않아도 돼요. 요즘에는 트래블 로그 같은 카드나 해외 송금 어플로도 충분히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필요가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도 만약에 아르바이트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급여를 받아야 하는 통장이 있어야 돼서 계좌를 개설하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유초은행이라는 우체국 은행에서 개설을 하였고요. 도장 그리고 재료카드가 필요했습니다. 1시간 반 정도 소요가 됐고, 여기서도 직원분들이 되게 친절하게 하나하나 설명해주면서 알려주셔서 크게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대신 좀 넉넉하게 오전이나 낮쯤에 방문하시는 거를 추천해요. 마지막으로 해야 하는 게 핸드폰 개통인데요. 일본에는 되게 여러 통신사들이 있어서 어떤 통신사가 가장 좋을지 고민을 하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그 고민을 하다 보니까 2주가 지났더라고요. 같이 온 언니를 따라서 이온 모바일에서 핸드폰을 개통하였습니다. 인터넷에서도 편하게 개통을 할 수 있고 언제든지 해지 가능하고 월 정액이 싸고, 저는 데이터를 좀 많이 쓰는 편이라서 30기가 플랜을 이용했는데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본에 오자마자 해야 하는 일들은 끝났고, 저는 한 달 동안 얼마를 썼는지에 대해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제 한 달 생활비를 어떤 식으로 썼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2가지 방법으로 돈을 쓰고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가장 많이 쓴 게 트래블 로그 카드입니다. 제가 일본 여행 갔을 때도 잘 쓰던 카드라서 이 카드를 제 생활비 카드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본에 오기 전부터 계속 하나머니에 환율이 내려갈 때마다 돈을 집어넣고 카드로 결제를 하거나 아니면 세븐뱅크 ATM에서 돈을 뽑아서 쓰고 있었습니다. 이게 매일매일 입출금한 내용을 현황가계부에 적어가지고 제가 얼마를 썼는지 알아보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큰 비용인 기숙사 비용과 식사 비용 같은 경우에는 모인 해외 송금 어플을 사용해서 돈을 송금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송금을 하는지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모인 어플에 들어가게 되면은 엔화 얼마를 보내려면 한국 돈으로 얼마 정도가 필요한지
나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유학생이기 때문에 유학생 마크가 위에 이렇게 뜨고요. 유학생의 경우에는 송금 수수료가 0원입니다. 좋죠? 여기서 계좌 송금으로 가주시고 받는 정보에 저는 학교에다가 보낼 거기 때문에 법인을 클릭해 주시고 고지서에 적혀있는 대로 똑같이 적고 나면 송금 목적을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 저는 학비고 용돈이고 학생이고 학교에 보내니까 그렇게 적었고 받는 분 통장에 표시하는 이름은 제 고지서에 적혀있는 제 이름 그대로 가타카나로 작성했습니다. 여기서 유의해야 할 사항이 받는 분의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게 다르면은 송금은 반려되는데 수수료는 발생한다가 하니까 저도 2번 정도 확인을 했습니다. 송금 신청 완료가 되는데요.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계좌번호로 입금을 하면 됩니다. 저는 이 모인 어플을 처음이지만 되게 잘 사용했는데요. 이 실시간 환율이라서 10분마다 환율이 업데이트가 됩니다. 제가 기숙사비를 냈던 당시에는 환율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었던 때라서 스크롤을 내릴 때마다 내려가고 올라가고 이래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가장 환율이 낮았을 때 송금을 했습니다. 이제 가장 큰 금액들을 보냈으니까 기타 생활비로 얼마 정도를 사용했는지 보겠습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생활용품으로 냄비나 쓰레기 봉투, 휴지, 세제, 옷걸이, 시계, 필기구, 화이트보드, 슬리퍼, 충전기 고장나서 충전기, 그리고 물 담는 통, 약, 막 돌돌이, 수저 세트 약간 이런 거 다 포함해서 18만 원 정도 썼습니다. 다이소 같은 백엔샵에서 주로 사용을 했고 그리고 무인양품이나 아니면은 문방구 같은 데서도 여기저기 싼 것들을 모았는데도 18만 원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식비로는 제가 30만 원이나 썼더라고요. 기숙사에서 아침이랑 저녁이 같이 나오는데 그래서 평일 점심과 그리고 공휴일과 일요일은 제가 따로 나가서 사 먹어야 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근처에 편의점이 있어서 편의점에서 많이 먹고 평일 점심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교 개강한 지 일주일밖에 안 지나서 학교에 왔을 때는 학식을 먹었지만 그전에는 근처에 있는 식당에서 외식을 하거나 아니면은 요리가 안 되는 기숙사라서 간단하게 재료들을 사서 조리식품을 먹거나 하는 식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카페가 여기는 보통 5, 6천 원이에요. 이제는 이런 내려서 마실 수 있는 팩을 사서 생활비를 절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 음식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주말에는 텐진이나 하카타 같은 시내에 나가서 한국 음식을 많이 먹고 왔는데요. 순두부찌개가 한국에서는 5, 6천 원이면 먹을 수 있지만 여기서는 거의 2배 되는 가격이기 때문에 식비가 더 많이 든 것 같아요. 그리고 공휴일 같은 경우에도 기숙사에서 밥이 안 나와요. 그래서 공휴일에도 나가서 외식을 하다 보니까 돈이 이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이 교통비가 되게 비싸잖아요. 특히 제가 지금 사는 곳은 관광지긴 하지만 시내는 아니기 때문에 시내에 나가려면은 교통비를 좀 많이 써야 되는데요. 그래서 하루에 왕복으로 13,000원에서 14,000원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애플워치에다가 파스모를 충전해가지고 다니는데 그게 첫날엔 잘 안 됐어서 니모카를 발급받느라 니모카 발급 비용도 발생했고 나중에 학생증을 받았는데 학생증이 니모카라서 결국에는 그 니모카가 쓸모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발급 비용은 멍청 비용이 되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교통비로 3주 동안 거의 주말마다 놀러 다니긴 했는데 12만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서울의 지하철을 타면서 거의 맨날 서울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한 달 동안 10만 원 조금 넘게 교통비가 나갔었는데 이거는 확실히 그거에 비해서 좀 비싸긴 하더라고요. 제가 똑같은
느낌으로 일본에서 다니면 진짜 교통비가 많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통신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직 일본 유심 비용이 청구가 되지 않아가지고 그거는 제외하고 처음에 와서 개통을 하기 전까지 로밍을 사용했는데요. 로밍 비용으로 29,000원에 중간에 데이터를 다 써서 데이터 추가 비용 10,000원까지 약 39,000원 정도가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생활과 쇼핑 부분인데요. 저는 일본에서 영화를 혼자 봐보는 게 소원이었어서 오자마자 영화를 한번 봤는데 영화가 15,000원 정도 합니다. 확실히 일본이 조금 더 비싼 것 같아요. 대학생 할인인데도 15,000원 정도이고 그 다음에 이번에 아직 축제 시즌이었어가지고 축제에 가서 이것저것 즐겨보았는데 옷 같은 것도 사다 보니까 문화생활 비용으로 한 10만원 조금 넘게 쓴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은 아직까지도 현금을 많이 쓰는 나라라서 ATM기로 현금을 뽑았는데요. 저는 웬만한 거는 다 카드로 결제를 해서 그렇게 많이 돈이 필요하진 않았는데 3번 정도 인출을 했어요. 10만원씩 3번 정도 인출을 해서 30만원 인출을 했고 이걸로는 주로 학교에서 자판기나 티권 살 때나 친구들한테 돈을 현금으로 줄 때, 교통비 충전할 때 이럴 때 대부분 썼던 것 같습니다. 원래 첫 달이 제일 돈이 많이 드는 달이니까 이 정도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60만원 정도 넉넉히 쓰면은 60만원 정도가 매달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엄청 돈을 아껴 쓰고는 싶었지만 아껴 쓰지 않게 된 입장에서 그냥 평균적으로 이 정도가 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얼굴을 드러내고 설명하는 영상은 처음이라서 많이 부끄럽지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